한의학에서의 통증은 순환장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하면 통증이 생기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움으로 가득 찬 양안방 협진 슬찬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아프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은 통증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암이라는 질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많이 관여가 됩니다.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암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겪는 통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심각한 통증인데요. 암성 통증입니다. 암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통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암 덩어리가 커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신경을 건드리고 혈관을 누르면서 생기는 통증이죠. 제일 위험한 통증이 어떻게 보면 소화관에 있는 통증이에요. 장폐색을 만드는 통증이죠. 그런 통증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이에서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뼈전이에서 오는 통증이고, 실제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통증이기도 해요. 전이암 같은 경우는 사기라고 하죠. 그래서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장기인성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내장기에 생기는 암 같은 경우에 해당 분절에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담낭이 안 좋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췌장이 안 좋을 때 왼쪽 어깨가 아픈, 이런 게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의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성 통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염증성 통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수술 후 생기는 통증이죠. 멀쩡한 살을 째놓고 그걸 다시 꼬맸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재활이 부족해서 손상이 회복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랬을 때 통증이 좀 길게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항암 후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항암제의 사용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는데, 면역세포의 감소라든지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흔한 경우가 원래 안 좋았던 부위들이 아파요. 염증 반응이 조금 증가했던 부위가 항암제로 인해서 그것들이 더 커지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 억제제를 쓰는 여성암 환자분들의 경우인데, 대부분 호르몬 억제제를 쓰면 갱년기 상태에 몸이 놓이게 되죠. 몸의 진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갱년기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활액도 줄죠. 관절낭의 순환이 좀 부실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조조강직성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프면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제일 많고요. 팔꿈치에 생기기도 하고 무릎에 생기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모든 관절이 뻣뻣해지면 통증이 완만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의 통증은 순환장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하면 통증이 생기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순환장애가 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찜질이에요. 찜질을 하면 발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통증 물질들을 빨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긴장을 완화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물론 통증에 무조건 찜질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염증성 통증은 찜질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도리어 냉찜질을 해야겠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활동, 운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적극적인 운동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조차도 어려운 경우에 도수치료나 추나치료 같은 치료 과정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염증성 통증에는 열을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조직의 유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유착된 상태에서는 운동 범위가 나오지 않고 유착된 조직에서는 순환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잘 생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서가지고 다리를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유연하게 되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근육과 관절 뻣뻣해지면서 이게 뭐 무릎 조금 밑으로 내려오기만 해도 뭐 허벅지 뒤가 땡기고 엉치가 땡기고 등이 땡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것들이 유착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침 자극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뜸 자극을 통해서 온열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유착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항이거든요. 피부를 잡아당기지만 피하 조직이나 근육까지도 잡아당겨지면 그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이 일순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착이 심한 경우 잡아 뜯었을 때 잘 많이 뜯겨 나오고, 그로 인해서 미세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검붉은 자반 이 형성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부드럽게 당겨졌다가 놔졌기 때문에 잠깐 빨갛다가 말게 되죠. 그래서 술차남방병원에서는 환자분들 침뜸 부항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증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요. 약을 쓰더라도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라 어떤 양상의 통증인가에 따라서 약이 쓰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염증 반응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관절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쌍화탕 같은 한약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몸살기 있고 으실으실 춥고 뭐 근육통이 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쌍화탕 마시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내고 나면 가벼워진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쌍화탕류의 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근육통이나 아니면 염증 반응을 해소시켜주는 약들, 황련해독탄 같은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소화기 문제다 그러면 평이산이라든지 뭐 향사평이산이라든지 이런 약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통증 원인에 맞춰서 다양한 약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힘들어지거든요.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안 움직일수록 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돼요. 열심히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한데, 통증은 그걸 상당히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증에 관한 얘기들을 재활치료나 운동치료에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통한다는 게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게 잘 통하는 거,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소화관도 잘 통해야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딘가에 막혀 있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잘 통하도록, 두루두루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통증 관리의 핵심이기도 하고 건강 관리의 시작인 거죠. 통증 치료에 관한 부분들, 꼭 암 환자분들의 통증이 아니더라도 통증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